오늘은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미생물은 눈으로는 그냥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생물을 말해요. 생물계에서는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데요. 요거는 원핵과 진핵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기본적인 것만 보면 원핵이라고 하면 핵막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핵은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막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원핵은 핵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세균이 있고요. 진핵 생물이라고 하면 진핵생물, 진핵세포라고 하면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핵을 막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진짜 핵이다. 진짜 핵이어서 소중하게 둘러싸야 된다. 진핵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원핵세포는 첫 번째 핵막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DNA가 세포질 내에 그대로 산재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 그림처럼 DNA는 파란색, 세포질은 빨간색이라고 보면 그냥 둥둥 경계가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을 할 때 무사 분열을 하는데요. 이게 염색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사자 써가지고 실이 생기지 않는, 염색사가 생기지 않는 무사 분열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은 유사 분열, 염색체, 염색사가 생기는 유사 분열을 하죠. 원핵세포는 무사 분열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세포 소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리보솜만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원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은 틀린 거겠죠? 세포 소기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리보솜만 존재합니다. 요 앞에 리보만 따서 살짝 리본을 닮아서 옆에 그림 보면 원핵세포가 오른쪽 머리 위에 리본을 달고 있죠? 그래서 리보솜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포벽이 뭘로 구성됐나 봤더니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펩티가 4개인가 5개를 연결한 말 같거든요. 짝 펜타 이런 느낌? 아무튼 펩티도글리칸, 글리칸으로 구성된 이름 펩티도글리칸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세균, 남조류, 리케차, 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우선 세균이랑 남조류, 리케차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세균은 가장 대표적인 원핵세포의 예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진핵세포를 보겠습니다. 진핵세포는 핵이 중요하고 소중한 거니까 핵막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세포질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이 세포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잘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얘는 유사 분열을 합니다. 분열 시 실이 생기는 그런 유사 분열인데요. 우리가 염색체, 염색사 이런 걸 배우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유사 분열을 하기 때문이죠. 얘는 아까 원핵세포는 리보솜만 있었죠. 이것은 세포 소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세포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진균, 조류, 원충, 사람 이렇게 예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가 아니라요. 해조류 이런 식으로 바다에 있는 걸 말합니다. 진균, 진핵세포니까 진균, 그리고 사람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원핵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 4개를 제외한 것은 원핵세포. 그 다음으로 항미생물질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세포 구조와 물질 대사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개발한 세균성 질병 치료약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데 세균은 원핵이었고 사람은 진핵이었죠. 이 약을 먹으면 원핵에게만 해가 있고 사람에게는 해가 없는 그런 미생물제를 항미생물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균의 특성을 알아보면 첫 번째, 다세포 아니고요.
단세포예요. 단순하잖아요. 가장 작고 하등한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이분열법으로 분열을 하는데요. 외울 때는 쉽게 세균 두 글자니까 3분열, 4분법 이런 거 아니고 이분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포막은 있지만 세균 내 복잡한 막 구조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막 구조는 하등한 생물에서 있을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세포 소기관은 없으나 DNA, RNA는 존재합니다. 대신 막에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엽록소는 없어요. 즉, 광합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세균이 광합성하는 걸 본 적은 없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인공 배지에서 잘 증식된다는 점인데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세균을 연구하는 데서 이렇게 그림처럼 납작한 곳에 막 문질러서 배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현미경에서 관찰 당연히 가능하고요. 형태는 구균, 막대기균, 나성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는 0.2에서 5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편하게 이오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오 요구르트는 작은 애기들 거죠. 근데 세균도 아까 매우 작다고 했으니까 이걸 비유해서 2, 5 이렇게 해주는데 2에서 5 마이크로미터보다는 더 세균이 작을 거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0.2에서 5 마이크로미터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균의 구조와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편모입니다. 편모는 세균의 표면에 단백질로 된 섬유상의 부속지예요. 이것은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편모입니다. 이거는 단백질이란 걸 꼭 외워주셔야 되세요. 두 번째로 이것은 프로펠러 역할을 하는 필라멘트입니다. 아까 편모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단백질의 이름이 프라젤린입니다. 또 단백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입니다. 이 프라젤린이라는 이름도 프리젤리 이렇게 해서 젤리 같은 단백질, 그러니까 꼬리가 젤리 같다. 프리젤리, 프라젤린, 편모 이렇게 하니까 N으로 끝내야 돼요. 니은으로. 프라젤리가 아닌 프라젤린. 그리고 얘는 항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균이니까. 편모의 항원성은 H항원입니다. 편모의 피읍을 뒤집으면 알파벳 H와 비슷하니 H항원이라고 잘 기억해주세요. 요것은 꼬리 같은 거는 세균이 운동하는 것에 기여를 해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편모의 형태에 따라 균체에 편모가 없는 무모균, 한쪽에만 있는 단모균, 한쪽에 있긴 한데 여러 개의 편모가 나 있는 총모균, 양 끝에 한 개 이상 있는 걸 양모균, 여러 군데로 많이 편모가 나 있는 것을 주모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선모인데요. 영어로 필리입니다. 네, 발음이 그냥 필이랑 비슷해서 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은 세포 표면에 가늘고 머리카락 같은 필라멘트인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다 선모예요.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듯이 세균에도 선모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편모보다는 짧고요. 주로 gram 음성균에 존재하는데 이 피리가 이렇게 음성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성균이 아니라 음성균에 주로 존재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필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편모는 프라젤린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필린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네 번째, 세균이 사람 세포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맨들맨들하면 부착하기가 힘든데 이런 오돌토돌한 것 때문에 사람의 수용체에 잘 부착하는 거예요, 세균이. 다섯 번째, 성선모입니다. 이 성선모라는 건 유전자 전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두 세균 사이를 연결해주는 선모를 또 성선모라고 해요. 세 번째, 현막, 캡슐입니다. 캡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캡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둘러싸고 있는 젤라틴 같은 다당류층을 현막, 캡슐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세포벽의 바깥쪽에 존재하는데요. 세포벽이 가장 단단한 게 그것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게 현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벽 바깥에 있는 게 현막이라는 걸 생각해주세요. 세 번째, 포식작용을 방해함으로써 병독성과 관련이 있는데 포식작용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작용이잖아요. 그거를 방해해서 병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 현막 다당류는 보호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백신의 항원으로 이용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백신은 우리 몸에 항원을 넣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 백신에 우리 몸에 넣는 항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넣는 예방접종 같은 게 현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백신의 항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현막이다. 외워주세요. 네 번째, 당질층입니다. 이곳은 일부 세균에서만 관찰되고 세포벽을 둘러싸고 있는 당질층으로 구성된 성긴 그물망입니다. 이거는 슬라임 같은 점액층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세균의 부착성과 관계됩니다. 끈적끈적하게. 그러니까 당질이니까 끈적끈적하겠죠. 그러니까 부착성과 관계 있습니다. 요것도 항원성을 가지는데요. 요거는 K항원이에요. 세균이 부착하면 콜록콜록. 그리고 부착을 돕는 당진층은 K항원. 콜록콜록의 콜록. K 해서 K항원이라고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당질층이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은 점액층 슬라임 레이어. 그 다음으로 세포벽은 세포막 외부에 있는 다공성 구조물이에요. 벽이라고 해서 꽉 막혀있는 게 아니라 세포 내외로 물질 투과를 위해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물입니다. 기능은 우선 벽이니까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삼투압 보호 작용을 하며 가장 중요한 건 그람 염색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결정해요. 주요 성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거대 분자로 돼 있는데요. 아까 원핵 세포는 이런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구성 성분에 따른 분류를 볼 건데요. 그람 양성세균 세포벽과 그람 음성세균 세포벽이 있습니다. 양성세균을 먼저 보면 펩티도글리칸이 약 90%를 차지해서 비교적 두껍고 강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타이코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세포 내외로 이온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세균의 중요한 표면항원 결정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성세균 세포벽은 아까랑 달리 펩티도글리칸이 세포벽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지질 단백질은 펩티도글리칸층과 외막을 연결해주고 외막은 인지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 다당류는 줄여서 LP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요 표면의 항원 결정기를 가집니다. 균체 특이항원을 O항원이라고 하는데 특이항원, 눌렀을 때 O하고 눌러니까 특이항원은 O항원이다. 음성세균 세포벽에서 특이항원은 O항원이다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당연히 세포벽의 안쪽에 존재하겠죠. 벽이 가장 바깥에 있으니까. 벽의 바로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입니다. 이거는 선택적 투과막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기능 첫 번째, 세포 안팎으로 분자나 용질을 운반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세포벽을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생산된 물질으로 세포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효소와 독소가 분비됩니다. 세균의 독소는 어디서 분비되느냐? 바로 이 세포막이에요. 구조는 단백질 60에서 70%, 인지질 20에서 30입니다. 또 메소솜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세포막이 둘둘 말려서 함입된 부분을 메소솜이라고 해요. DNA의 결합 부위이고요. 솜옷에 소매가 둘둘 말렸다. 이걸 거꾸로 해서 솜소매를 거꾸로 해서 메소솜이라고 외워주세요. DNA가 결합되어 있는 부위를 메소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질은 DNA 그 자체인 핵양체와 핵양체 주위의 무정형 기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정형 기질이라 하면 세포 소기관 중 유일하게 있는 게 리보솜이었죠. 리보솜이랑 이온, 핵양체 이런 것들로 세포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포인데요. 아포는 나쁜 환경에서 형성되는 휴지기의 세포예요. 가운데 안쪽 부분은 수분이 적고 외부는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건조나 열, 소독약 등의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서 100도에서도 죽지 않고 그래서 121도에서 15분간 작용 시 사멸합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 같은 게 121도인 이유가 아포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진액과 원액을 분류해 볼 건데요. 세균은 뭐였죠? 세균은 진짜 액이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원액이고요. 사람은 진짜 액이었나요? 그러면은 진액이죠. 진균은 앞에 진짜가 들어갔으니까 진액이고 사람, 진균, 조류, 원충 요 4가지를 빼고는 어려운 이름은 거의 다 원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마 원액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진액세포는 어떤 분열을 할까요? 진액세포는 사람이죠. 사람은 염색체, 염색사가 있죠. 그럼 유사분열이죠. 세 번째,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가장 작고 하등한 생물을 세균이라고 하고 세균, 두 글자니까 이분율법. 세균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세포막이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복잡한 막 구조, 하등한 생물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두 번째, 세포 소기관은 없으나 엽록소가 존재해 광합성을 한다.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건 맞지만 엽록소가 존재해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은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 배지에서 잘 증식하나요? 네,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잘 증식하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형태는 구균 맞고 포도상 규근은 아니고 나성균 맞습니다. 이 사이에는 막대균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5번째 크기 0.4에서 7 마이크로미터 틀렸죠? 이오 음료를 이오 요구르트를 애기들이 먹으니까 작은 애기들이 먹으니까 0.2에서 5 마이크로미터다. 답은 3번입니다. 5번째 편모의 항원성은 편모의 피읍을 옆으로 뒤집으면 히읗 같다고 했죠. 그래서 H항원이고요. 6번째 총모균이란 총처럼 한쪽 방향에서 여러 개 다다다닥 나가는 이런 모양의 게 총모균이고 편모의 단백질은 뭐였죠? 편모는 프리젤리에서 프라젤린 그리고 선모의 단백질은 선모가 영어로 필린이니까 선모가 영어로 필리니까 그래서 필린. 8번째 세균을 둘러싸고 있는 젤라틴 같은 다당류층을 뭐라고 하죠? 당질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질처럼 끈적끈적해서 부착에 관여한다. 9번째 당질층이 하는 역할. 세균의 부착에 관여하고 부착에 관여하니까 세균이 붙으면 콜록콜록 기침하죠. 그래서 콜록콜록의 기역 K항원. 그럼 염색의 특징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디였죠? 네,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에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결정하죠. 세포막의 구조는 단백질이 60에서 70%가 있고 그리고 인지질이 20에서 30%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2번째, 세포질은 DNA 덩어리, DNA 그 자체인 핵양체와 무정형 기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번째, 나쁜 환경에서도 형성하는
나쁜 환경에서 형성하는 휴지기 세포를 아포라고 합니다.